2026년 인공지능이 기술업계를 정말 말 그대로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. 근데 이게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.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. AI의 이 엄청난 성장 뒤에 숨어 있는 가장 큰 물리적인 제약, 바로 열 문제입니다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IBM 같은 주요 기관들이 2026년이 되면 AI는 이제 새로운 기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핵심 운영체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실험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. AI가 마치 전기나 인터넷처럼 너무나 당연한 표준 인프라가 된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 엄청난 기술혁명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같은 게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이 물리적인 한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어떨까요? 그게 뭘까요? 그 위협의 정체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. 1400와트.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딱 하나가 내뿜는 열 에너지. 그러니까 기술 용어로는 열 설계 전력, TDP라고 하는 겁니다. 1400와트?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?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인덕션 최대 출력하고 거의 비슷해요. 말 그대로 AI 칩 위에서 계란 프라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열이 펄펄 난다는 얘기예요. 네, 이게 바로 냉각의 위기라고 불리는 문제입니다. AI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로막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바로 이 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죠. 아까 제가 TDP, 열 설계 전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게 뭐냐면 칩의 냉각 시스템이 나 이만큼의 열은 무조건 감당해야 해 하는 최대 발열량을 뜻하는 거예요. 당연히 이 숫자가 높을수록 훨씬 더 강력한 냉각 기술이 필요하다는 의미겠죠. 우리가 지금까지는 컴퓨터 시킬 때 뭘 썼죠? 맞아요. 팬 돌려서 바람으로 식히는 공랭식이었어요. 근데 이 방식은 이제 완전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. 1000와트를 훌쩍 넘는 이 뜨거운 AI 칩의 열을 더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액체, 즉 물을 이용한 앵랭식 냉각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공기보다 물이 열을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뺏어가잖아요. 그래서 이건 그냥 기술이 좀 바뀐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. 데이터 센터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대한 혁명, 바로 액체 혁명의 서막이 열린 겁니다. 이 액체 혁명을 이끄는 대표적인 주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외과 수술처럼 아주 정밀하게 칩에다가 냉각판을 딱 붙이는 칩 직접 냉각 방식이고요. 다른 하나는 더 과감하게 아예 서버 전체를 액체에 푹 담가버리는 심전 냉각 방식입니다. 하나씩 좀 더 들여다볼까요? 먼저 칩 직접 냉각, D2C. 이건 말이죠. 가장 뜨거운 부분, 바로 그 AA 칩 바로 위에다가 냉각수가 흐르는 파이프가 연결된 금속판을 착 붙이는 거예요. 열이 발생하는 바로 그 근원주에서 열을 직접 싹 뺏어오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. 그리고 훨씬 더 과감한 방법, 침전 냉각입니다. 이건 이름 그대로예요. 서버 전체를 통째로 거대한 욕조 같은 곳에 폭 담가버리는 겁니다. 물론 그냥 물은 아니고요.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냉각용액에 말이죠.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. 자, 뜨거운 프라이팬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걸 선풍기 바람으로 식히는 거랑 프라이팬 밑에다가 찬물 파이프를 대거나 아예 차가운 물에 푹 담그는 거랑 뭐가 더 빠를까요? 당연히 후자겠죠? AI 칩 냉각도 똑같은 원리입니다. 이제 공기에서 액체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예요. 그럼 이 기술 전환, 그냥 먼 미래 얘기일까요? 아닙니다. 이미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이 다 나와 있어요. 자, 이 로드맵을 보시면요. 이 변화가 정말 코앞에 닥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바로 지금 2025년까지가 기존 방식과 앵랭을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 시대고요. 불과 2년 뒤 2026년이 되면 앵랭이 데이터 센터의 완전한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예 칩 내부에 냉각 솔루션을 집어넣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런 거대한 변화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겠죠. 우리나라의 한국전자기술연구원, KT 같은 연구기관들이 바로 이 새로운 냉각 시대에 꼭 필요한 핵심 소재와 부품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그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습니다.
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. 이 거대한 혁신의 성패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부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그 뜨거운 칩이랑 냉각판 사이에 미세하게 남는 틈 있잖아요. 그 틈을 완벽하게 메워서 열이 한 톨도 새지 않고 전달되게 만드는 열 인터페이스 소지, TIM 같은 기술. 바로 이런 마이크로 혁신이 전체 시스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겁니다. 자, 결론입니다. 이제 열 관리는 그냥 기술 부서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전략 자산이 됐습니다. AI 시대의 승리 공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. 최고의 알고리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. 그 알고리즘을 실제로 돌릴 수 있는 전력과 냉각 인프라, 그리고 핵심 부품 공급망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중요해졌어요. 심지어 냉각장치의 핵심 부품은 주문하면 받기까지 1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. 누가 이걸 먼저 확보하느냐가 시장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게 될 겁니다. 여기에 환경 규제나 새로운 보안 위협 같은 변수들까지 풀어야 할 방정식이 훨씬 더 복잡해진 거죠. 결국 AI 패권 경쟁은요, 더 이상 누가 최고의 알고리즘을 가졌냐의 싸움이 아닙니다. 이제는 누가 이 뜨거운 열을 가장 잘 다스리느냐의 싸움으로 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. 과연 어떤 기업, 어떤 국가가 이 뜨거운 경쟁에서 최종 승자가 될까요? 아마 그 답은 역설적이게도 누가 가장 차가운 해결책을 먼저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.